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세월은 빠르죠. 예전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유지원 선생의 조선 총독부인가 보니까 세월에 빗대서 누가 세월을 흐르는 물과 같다 하였나. 물은 흐르다 정지도 하고 물은 흐르다 영유하기도 하건만 세월이 영유하더냐 세월이 정지하더냐. 정말 정지도 안 하고 영지도 안 하고 이제 세월은 9월 달로 어쩔 수 없이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 가을에 맞춰서 제가 여러분에게 평소 제가 즐겨 읽었던 단편 소설 3편을 소개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1964년에 발표됐던 소설인데요. 김승옥이라는 당시 서울물대 불목 학생이 이 소설로 그 당시에는 가장 권위 있던 우리나라 문학상이 한국의 노벨 문학상을 해도 좋죠. 동인 문학상이었습니다. 서울 1964년 겨울 바로 이 소설인데요. 김승옥은 이 소설로 전국적인 아주 적어도 그 문학 세계에서는 명사가 됐을 뿐 아니라 얼만큼 이 소설이 사랑을 받았냐면은 중고등학생 내지 대학생 그 젊은이들이죠. 젊은이들이 그의 문장을 뭐 밑줄을 쳐가면서 외거나 또는 옮겨 쓰거나 기억하는 것이 아주 유행처럼 됐을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 서울 1964년 겨울은 3명의 등장인물, 젊은이들입니다. 주인공인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시에 실패한 후에 구청 병사계에 근무하고 있고 병호관계 담당하는 직원이죠. 또 한 사람은 월부 외판원이고 또 한 사람은 대학원생인데 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의 세 젊은이가 만 하루를 지내면서 겪는 얘기를 아주 감각적인 문체로 옮겨 실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바로 노벨상 시상하는 시기에 접어들어가고 있는데 매년 10월이면 노벨상을 수상하니까 문학상도 마찬가지고 왜 우리는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가 안 나오느냐 이런 얘기들이 가끔 제기되는데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말은 5,000년 동안 우리가 써왔지만 우리 글은 세종대왕이 만든 지가 500년이 되긴 했으나 우리 글로 소설을 쓴 역사는 아주 짧습니다. 일제시대는 일제시대라 우리 글을 가지고 소설을 제대로 못 썼고 조선왕조 시대도 언문이라고 천대받다 보니까 우리 한글을 가지고 그 조응을 가지고 글 쓴 작품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글을 쓴 연륜이 짧아서 아마 노벨 문학상 작품이 안 나오지 않나 나름대로 생각을 그렇게 하는데 이 김승옥 세대 이분들 세대부터는 초등학교 그 당시 국민학교죠. 국민학교에서 한글을 제대로 기억 니은부터 배우고 그리고 그 글을 가지고 일본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우리 글로서 마음대로 작품 활동한 최초의 세대가 바로 김승옥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는 아주 행복한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저 개인적으로는 이 김승옥 작품을 아주 좋아해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승옥 이전에 우리나라에 소설이 없었고 소설가가 또 김승옥 이후에 우리나라에 소설가가 아직 없다라고까지 생각할 정도로 이분의 소설을 좋아합니다. 한글을 제대로 마음대로 구사한 세대니까 그만큼 그 앞에 세대하고 문장의 그 표현부터가 다릅니다. 특히 김승옥은 그 타고난 재주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이분의 고향인 전라도 순천에 가시면 그 작고한 정채봉 씨라는 시인이자 아동문학가가 있는데 그분 문학관하고 이 김승옥 작가의 문학관이 같이 붙어 있더라고요. 순천에 하나의 관광 코스가 되어 있는데 어떻든 이제 김승옥 씨는 이 소설을 발표해서 널리 이름을 알린 그때 또 한 편의 소설이 같이 유명해졌습니다. 그 외에 여러 편의 소설도 있지만 특히 대표적으로 무진기행이라고 있었는데요. 무진기행은 어떤 면에서는 서울 1964년 겨울 이 작품보다 더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사랑을 받게 되니까 이제 영화화되고 그 영화화된 것이 바로 안개란 영화입니다. 그리고 또 안개란 영화의 주제가로서 이봉조 작곡 정훈이가 부른 안개란 유명한 노래가 또 탄생했죠. 근데 이제 안개란 영화는 그 연전에 작곡하신 신성일 씨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신성일 씨 자신은 자기가 700편이 넘는 영화에 나왔지만 가장 자기가 내세울 수 있는 작품은 맨발의 청춘 하고 아낌없이 주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흑백
흑백영화인데 이 안개도 김수영 감독의 작품이었습니다. 이 안개에서의 신성희 씨의 연기가 그분 작품 중에 가장 뛰어나지 않나. 특히 이 안개에서는 이 시골 음악 선생으로 부임하는 여자 음악 선생 하인숙이가 나오는데 그 하인숙 역을 윤정이, 훗날 대단한 스타가 된 윤정이가 맡게 됩니다. 윤정이는 영화 청춘국장에서 데뷔를 했는데 그렇게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고 이 안개에서 많은 상을 받아가지고 이제 저명한 배우로 올라섰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얘가 빗나가는지 모르지만 아시는 대로 윤정이는 피아니스트 백건우와 훗날 결혼했는데 이제 가끔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에서 저명한 그 음악인들이 연주를 하면은 그 사인회가 뭐 11시, 12시까지 진행되는 수가 있어요. 사인회라는 건 대체로 아시는 대로 그분들이 연주한 그 CD를 사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그 CD에 사인해 주는 건데 언젠가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세종문화관에서 백건우 연주회가 있어서 이제 제가 갔었는데 그 로비에서 연주가 끝나고 백건우 사인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이 백건우 그 라베리니 뭐 이런 사람 작품을 연주한 CD를 사가지고 사인을 받는데 그 옆에 부인 윤정희 씨가 이제 서 있었거든요. 제가 주목해서 봤던 거는 많은 그 관객, 그 관객의 거의 대부분이 젊은 분들입니다. 20대, 30대, 뭐 10대도 좀 있고 나이 많은 사람은 거의 없었는데 바로 그 나이가 이제 젊은 분들이라 물론 그랬겠지만 백건우 피아니스트의 사인을 받으면서 그 옆에 있는 윤정이한테 다가가서 말을 건다거나 그 사인을 같이 받고자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나 해서 제가 꽤 오래 좀 멀찌감치 서서 뭐 지켜봤는데 한 명도 없었어요. 그 당시 그때만 그랬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한 30년 전 같았으면은 저 많은 사람들이 윤정이한테 사인을 받았을 텐데 그 윤정이한테 사인을 받고자 했던 사람은 다 어디로 가고 윤정이를 기억 못하는 젊은 세대들은 줄을 서가지고 저렇게 백건우 사인을 받나. 그러니까 참 인기라는 거, 명예라는 것이 저렇게 덧없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어떻든 이 김승옥의 작품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이렇게 또 추천하고 있었습니다. 동인문학상을 받았던 작품들 거슬러 올라가서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까지 제1회가 김성환의 5분간, 제2회가 선우이의 불꽃인가요? 그래가지고 이호철의 다뤄지는 살들, 뭐 정광윤의 카피탄 리, 또 서기원의 이 성숙한 밤의 봉 등 참 그 좋은 작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인문학상은 일단 중단이 됐다가 그 주관하던 사상계사가 이제 폐간되면서 최근에 이제 어떤 신문사가 다시 상을 시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런 권위를 갖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제일 먼저 소개하고 싶은 작품은 김승옥의 서울 1924년 겨울 그리고 곁들여서 좀 더 유명해진 대중적으로는 무진기행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작품은 가까운 나라 일본의 가바다 야스나리의 설국 눈의 나라입니다. 이 설국이란 소설은 아주 일찍부터 미국이나 외국에 번역이 돼가지고 스노우 간출이 해가지고요. 노벨 문학상을 이분이 1970년, 아닙니다. 1968년이군요. 68년에 이분이 받는데 노벨 문학상 받기 훨씬 전부터 한 1940년, 50년부터 외국에 번역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이제 문예 춘추라는 일본 잡지에 조금씩 연작으로 나오던 것이 조금 개작도 하고 그래가지고 널리 알려졌는데 이 작품이 세계적인 작품이 되다 보니까 가바다 야스나리가 이 설국이라는 소설의 무대로 삼은 일본 그 니가다 한 근처 에치코 유자와에 있는 온천장은 아주 뭐 붐비는 관광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게 저도 그 같은 온천장은 서너 번 가봤는데 한 2년 전인가 최근에 간 게 2년 전인데 그때 가보니까 너무 관광에 밀려드니까 1층에서 2층으로 오르는 계단을 없애고 뭐 좀 운치가 사라졌죠. 에스카레이터를 놨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손님이 많은데 이 소설의 그 가장 유명한 대목은 첫 귀절이죠. 기차는 긴 터널을 지나 눈의 나라로 왔다. 그래서 눈의 나라 이제 설국이 시작되는데 그렇게 그 긴 터널을 지나면서 하나의 별 세계가 전개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실제로 눈이 어느 정도 많이 오는 거 아니 뭐 여러분 관광 많이 가셨겠지만 그 주변에 뭐 눈에 처리되면은 이 사람키를 훨씬 넘는 그런 눈이 쌓이고 어떻든 그 운치가 대단합니다. 풍광에 맞게
이 소설의 내용도 아마 이 상당 부분은 가바다 야스날이 자기의 그 개인 얘기를 쓴 것도 같은데, 어쨌든 그 소설상의 주인공은 뭐 무형 평론도 하고 뭐 일종의 룸펜, 돈 좀 있고 그냥 놀고 지내는 그런 사람인데, 그 온천장에서 만난 게이샤 고마코, 그리고 고마코가 이제 나중에 소개하는 어린 소녀 요코, 이 세 사람 사이의 묘한 감정의 갈등, 이런 걸 그 아름다운 풍광에 곁들여 가지고 가바다 야스나리의 그 참 섬세한 필치가 묘하게 이끌어가서 독자로 하여금 참 그 깊이 빠져들게 하죠. 이 영화도 이 소설도 일본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번 영화화도 됐는데, 그 제가 기억나는 것은 작고하신 탤런트 김영애 씨가 주연했던 영화인데 이렇게 크게 주목받은 작품은 아니고, 가바다 야스나리 이분은 그 웬일인지 1968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고 4년 후 1972년에 가스로 이용해서 자살하고 맙니다. 물론 사고 사설도 있는데, 왜 자살했는지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 이분이 자살하기 2년 전 1970년에 그 우익 작가 미시마 유키오, 뭐 금각사라든가 유명한 소설 많이 쓴 미시마 유키오가 아주 극우하면서 또 아주 일본 재무장을 주장했던 사람인데, 젊은 나이에 일본 경시청에 쳐들어가서 일종의 이제 자살 소동을 벌리면서 근데 자살하고 말죠. 근데 이 미시마 유키오와 가바다 야스나리는 상당한 연령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까웠던 사이인데, 미시마 유키오가 자살한 다음에 굉장히 그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가바다 야스나리가 아마 그것이 자살의 동기 아닌가, 이게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최근에 그 미시마 유키오의 사위인 도미타라는 분이 신임 우리나라에 오는 주한 일본 대사로 부임을 한다고 합니다. 이 미시마 유키오의 사위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할 작품은 1960년에 발표된 강신재 씨의 젊은 느티나무라는 소설입니다. 그 작가인 강신재 씨는 방송 인터뷰나 신문 인터뷰 같은 걸 별로 하지는 않았는데 좀 그런 걸 꺼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아있진 않지만 사진은 그런 데로 많이 남아있는데, 또 실물을 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특히 한복을 입은 여자분의 모습으로선 강신재 씨처럼 미인이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사진만 봐도, 저는 직접 뵙지 못했는데 사진만 봐도 그런 얘기가 충분히 수긍이 되는데, 젊은 느티나무는 그 당시 사상계에 실렸던 짤막한 단편입니다. 주인공인 나는 여고 2년생인데 재혼을 한 어머니로 인해서 이제 새아버지가 생기고, 새아버지가 내가 사는 집에, 어머니가 그동안 살고 있던 집에 새아버지가 오면서 대학 2년생인 오빠, 사실은 혈연 관계가 없는 오빠죠. 오빠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 여고 2년생인 나와 대학 2년생인 그 이복 관계인 오빠와 사이에 미묘한 감정의 갈등을 1960년 우리나라 시대 상황에 비춰봐서는 참으로 현대적인 그런 필치로 강신재 씨가 아주 그 젊은 느티나무라는 제목에 어울리게 대단히 아름답게 그려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소설 역시 굉장히 오래 사랑을 받았고, 제가 이 젊은 느티나무를 좋아해서 이사를 뭐 집을 옮기든가 이 사무실 옮길 때는 꼭 느티나무를 새로 심고 그랬는데, 그 느티나무가 아시는 대로 속성수가 돼서 그늘 넣고 또 느티나무가 주는 운치가 있는데, 이 젊은 느티나무 이 작품도 드라마가 2번씩 됐었죠. 그 김혜수란 탤런트하고 또 문희란 탤런트 배우가 나왔었는데, 이 두 작품, 두 영화나 드라마가 그렇게 성공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꼭 연기가 부족하다 또는 캐스팅이 잘못됐다 이런 것보다도 역시 그 문학 작품이 주는 상상의 세계를 실제 구체적 인물이 연기하는 영화나 드라마가 따라가지 못하지 않나 하는 제 나름대로 생각인데, 이 세 작품, 설국, 그 다음에 무진기행이나 서울 1964년 겨울, 그리고 마지막에 강신재 씨의 젊은 느티나무, 이 세 작품 다 굉장히 그 아름다운 탄비문학의 대표적인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 읽으신 분이 많이 있으시고, 또 여러분 기억에 생생하겠지만 다시 꺼내서 또 읽어보셔도 여전히, 그러니까
고전이라는 건 뭐냐면은 10년이 지나든 100년이 지나든 항상 새로운 거, 현재적인 거, 그런 걸 저는 고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세 작품을 한번 이 늦은 가을밤을 읽어보시는 게 어떤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